안녕하세요. 오늘 잘파심에서는 엄청난 또 고수분을 모셨습니다. 보험계에서 24년 차 예. 되셨고 또 KB 라이프에서 엄청난 성과를 계속 쭉 내고 계시는 분이세요. 황선찬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5권의 책을 쓰셨고 제가 책을 좀 읽어봤어요. 예전에 작년에 책을 입수해서 한 3권 정도를 읽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초대해 오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보험 한 가지를 팔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3번 오르고 사하라 사막을 250km 마라톤으로 완주하고 남극, 북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BTS 황선찬입니다. 아, BTS. 예. 그래서 제 팬은 그 아미가 팬이 아니고 세일즈맨들이 제 팬입니다. 세일즈맨. 그래서 책을 쓰고 도구를 만들고 S 스토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툴 스토리에서 BTS입니다. 보험계 BTS. 예. 멋지십니다. 우선은 이제 두꺼운 책이잖아요. 종신보험 초강력 세일즈 레시피. 책 보면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니즈가 별로 사실 잘 못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잘 못 느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긁어주시면서 사람들 마음을 바꾸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책에서 봤을 때는 외환은행에서 또 근무를 하셨잖아요. 오랜 시간.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보험 세일즈로 전향하게 되신 그 이유와 어떤 비전을 보신 건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은행에서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금고에 있는 돈을 헤아리는데 이 보험 영업은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있을 때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방전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영업을 하니까 이건 계속 충전이 되더라고요. 성장을 하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보험이라는 게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은행을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은행은 맑을 때 우산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비가 오면요, 우산을 뺏어가요.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누가 먼저 대출을 해소하느냐가 사실은 대출을 해준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때 도와줘야 되는데 회수를 하니까 금방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험은 진짜 어려울 때 우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이제 가치를 느껴서 또 적성도 제가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왔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장모님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여기 와서 6개월 일을 하는 동안도 은행 가서 잘못했다고 삭삭 빌고 그 급여 반만 받고 다시 은행 가면 안 되겠냐 이럴 정도로. 그래서 지금 뭐 24년 차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 하루하루 뭐 한 주 한 주가 벼랑 끝을 걷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하죠. 근데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은행은 안전한 것 같은데 위기가 한 번에 오니까 그게 닥치면은 뭐 대비를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사실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4년을 영업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은행에서는 뭐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는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직급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려가려면 땅을 파야 돼요. 가장 안전하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뭐 이렇게 24년 동안 하시면서 처음부터 그래도 외환은행에서 나오신 직후부터 바로 적응을 잘 하셨던 건가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워낙 반대를 무릅쓰고 왔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됐죠. 내가 어떻게 왔는데. 그래서 뭔가를 움직일 때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긁어먹고 가면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못 해요. 그러니까 두고 온 게 많아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몇 년을 하다가 제가 큰 위기를 맞았죠. 이제 어떤 은행원들이 제 주 고객이었거든요. 그런데 방카슈랑스를 하면서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고객들이 적으로 돌아서고 경쟁자가 되고 그때 뭐 가장 큰 어떤 위기가 왔었고
진짜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천만다행이었다. 너무 고마웠어요. 돌이켜 보면 이제 그게 없었다면 저는 계속 은행원들만 영업을 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책을 뭐 6권씩 쓰고 강의를 하고 이걸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변화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지금 할 수 있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큰 흙덩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귀가 이렇게 보통 이제 쓸모가 없으면 이제 묻으려고 땅에 이렇게 이제 주인이 흙을 퍼봐요. 그럼 어느 정도 묻혔을 것 같은데 나귀 등이 보여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흙덩이가 떨어질 때마다 등을 흔들어요. 그래서 그걸 밟고 올라서고 밟고 올라서고.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가장 큰 흙덩이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흔들어서 밟고 올라서니까 탁 뭐 어떻게 보면은 더 하여간 견고해지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죠. 네. 아니 저는 사실상 종신보험을 많이 들어놨거든요. 네. 저도 죽으면 한 26억 넘게 나오는데. 와, 엄청나십니다. 네, 근데 남들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잘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걸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네. 주로 책에서는 종신보험 그 호두 일사, 네. 일반 사망 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고 종신보험을 더 전문적으로 많이 판매하신 걸로 아는데 네. 뭐 왜 종신보험에 대한 매력을 그렇게 느끼셨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보험의 가치를 느꼈던 거는 네. 그 생명보험을 파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애가 몇이냐,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 드냐, 이제 이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둘이다. 그러고 한 1억 정도 뭐 들까라고 이렇게 이제 셀러리맨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당신이 이제 종신보험을 3억을 들면은 이제 아무 일이 없으면은 당신이 벌어서 교육하고 생활하고 교육하고 결혼하고가 될 거다. 네.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1억 원을 가지고 5천씩 나눠서 생활비를 쓸 거다. 아이들이 둘이니까. 네. 그러고 나머지 1억 원은 안 쓰고 은행에다 넣어놨다가 대학을 갈 때 얘한테 5천씩 줄 거다. 그러면 부족하면 알바를 해서라도 대학은 졸업할 거 아니냐.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머지 1억은 또 안 쓰고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인플레이션만큼 이자가 붙어서 얘가 그 결혼을 할 때 양쪽에 해서 결혼을 시킬 거다. 그럼 당신이 없어도 생활하고 교육하고 결혼하고가 된다. 아무 일이 없으면 뭐 이제 벌어서 해주지만 그래서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이제 그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가 이해가 되고 또 어떤 그 은행에 있을 때보다 은행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관리직이 많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영업을 하는 사람만 살아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점에 있을 때 항상 회의가 어떻게 하면 본점 지원을 줄여서 영업점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아, 관리직은 이 부속품처럼 갈아 끼는구나. 영업을 해서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하고 어떤 내가 없을 때 자녀들 지키는 그 가치, 네. 그리고 재촉성. 이 세 가지가 딱 매치가 되니까 출근하기가 싫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해도 저를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때 이제 와이프도 설득이 안 돼서, 근데 설득이 안 될 때는 얘기를 하면 싸우거든요. 그때는 사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아, 예.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못 하더라고요. 이게 용서를 빌게 아니고 용서를 빌으니까 상대편이 이제 당황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요즘은 제가 이 어떤 생명보험을 선택할 때 그런 논리를 가지고 30, 40대한테 얘기하잖아요. 전혀 맥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도 문제가 생기면 애들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30, 40대는요. 우리 부모님하고 장인 장모님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요즘 내가 그렇죠. 내가 없어져도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제일 불쌍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 논리를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일체 강의나 이런 때 누가 물으면 얘기를 해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럼 새로운 좀 비법 트렌드 그거에 어떻게 대응하시고 계신가요? 그렇네요. 네. 제 설명은 스님들이 제 설명을 들어도 이 종신보험은
우리를 위해서 나온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님들까지. 예. 네. 실제 그러니- 스님들한테도 그렇죠. 해보셨... 스님한테 보험금도 지급하고 네. 스님들이 팔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러죠. 스님 고객 셋만 모시면은 이 종신보험 세일즈는 끝이다. 왜? 가장 어려운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면 쉬운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35세의 그 미혼 이제 여자분인데 공부방을 하더라고요. 그 누가 소개해서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애도 없는데 내가 죽어서 나오는 종신보험이 왜 필요하냐. 그렇죠. 이거 스님도 드는데요. 그랬더니 예? 스님이 왜 들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왜 드는지를 설명했더니 네.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스님도 드는데, 예? 아니 내가 결혼을 안 한다고? 네. 아니면은 뭐 자녀가 없다고 가입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스님한테 어떻게 팔고 스님이 그거를 둘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하니까 자기가 안 드는 게 이상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좀 약간 너무 궁금한데 스님한테 어떻게 판매를 해내셨는지 좀 예.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님은 어디서 돌아가시죠? 절에서? 그죠. 그럼 스님은 절에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신부님은 성당에서, 대표님은 집에서 돌아가시나요? 아, 그렇진 않죠. 또 어디에서 죽을지 모르죠. 그죠. 다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병원에서. 다도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죠. 근데 이제 그 무소유라는 책을 쓴 법정 스님도 사실은 삼성의료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스님들은 빚을 지는 것도 싫지만 재산을 남기는 것도 되게 이제 그 명예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산과 빚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공술의 공술. 그게 가장 명예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정 스님도 사실 그때 판권도 다 절판을 했죠. 왜 수익이 나면 안 되니까. 10,000원짜리 하나까지 싹 정리를 해놓고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밑에 사람이 삼성의료원 갔다는 거예요. 네. 그 돌아가실 때까지 한 6개월인가 계셨는데 중환자실 병원비 한 6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서 종신보험 6천만 원만 있으면은 험한 일을 안 당하시는데 그걸 병원비를 어떻게 결제? 근데 보통은 스님들 절에서 결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님들이 병원에서 절에서 이렇게 연부를 하시잖아요. 네. 다 월급쟁입니다. 절에서 절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본인 거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법정 스님은 저 호태신라 그 이제 사모님이 그걸 회장님 사모님이 결제를 했죠. 그 홍라이 여사님이 결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빚을 지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셨다면 뻘떡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은 그 49제 천도제를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의 49제 천도제는 누가 지내주는 얘기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예. 근데 그거를 지내주는 게 종신보험이거든요. 근데 가입을 할 때 이 수익자가, 사망시 수익자가 일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스님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증권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수익자는 아무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49제 천도제를 지내줄 그 믿을 수 있는 신도를 수익자로 해가지고 종신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까지 이게 딱 해주기 때문에 스님들이 이건 그 우리를 위해서 나온 보험이다. 이렇게 그러네요. 되는 거죠.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제가 스님이어도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타당성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목사님에 대한 화법, 그다음에 그 바쁘고 막 똑똑한 그 의사 같은 전문직 그런 데 가서 아주 뭐 멋진 큰 계약을 하고 싶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의사들이 딱 가슴에 느껴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근데 가슴으로 기억한 거는 머리로 못 지우거든요. 지우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판매를 하지. 그래서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네. 돈이 한 300억씩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절세에서 상속세 이런 거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있는 거 해서 좀 떼서 내면 되지 뭘 그러냐고. 네.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설득을 할 거냐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그거를 바로 진짜 저렇게 하면 저건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어떤 접근 방법이 나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화법을 구체적으로 화법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했던 그 사례가 나와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한 100개 정도가 모여 있는 게 레시피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대로면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30세 뭐 여자 회계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30세 여자 전문직 그걸 찾아가지고 신발 신으면서 읽어보고 가서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책이 팔리지 네. 사실은 이 책보다도 그 남극으로 간 세일즈맨 종신보험의 아이소전 그 네. 책이 사실 바이블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예. 찾아보는. 근데 그게 더 사실 내용은 좋은데 잘 안 팔려요. 이 세일즈맨들이 급하니까 네. 우선 빨리 가서 하나 팔아야 돼요. 그때 뭘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책값이 비싼데도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수익하고 연결이 되는 거는 아무리 비싸도 사더라고요. 네.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다른 책은 이제 약간 본질적인 부분이니까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도 몇 번 뵀었는데 궁금해져서 책을 보다가 그 도구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전 도구를 보험 판매에서 사용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해봤어요. 저도 네. 그런 제가 보험을 많이 든 사람이지만 한 명도 뭐 그런 걸 갖고 뭔가 저한테 설명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자체적으로 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도구를 만들게 된 거는 이게 뭔가 가슴에 와 닿아야 결정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머리로만 이제 생각이 드는 건 계속 비교만 해요. 골치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가슴에 탁 와 닿은 거는 네. 자기가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그러면은 뭔가 가슴, 심장은 깊이 있잖아요. 네. 그 가슴 깊이 뭘 이제 닿게 그 뭔가를 넣으려고 그러면은 이 주사기로 콱 찔러 넣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주사기가 도구거든요. 그 도구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볼 수 가슴 있을까요? 깊이 네. 넣어야 되니까. 네. 이게 제가 이제 이거 하나를 가지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이게 소화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식당의 사장님하고 어떤 이제 보험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계속 식당을 갑니다. 식당을 가면은 밥을 먹어도 밥 맛을 느끼지를 못해요. 보험 얘기를 어떻게 하지? 예. 언제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밥 맛도 모르고 그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근데 이 도구를 활용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먹고 왔는데 세일즈가 됩니다. 예, 어떻게? 그리고 내가 두 가지 고민이거든. 누구를 만나러 갈지, 보험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지, 네.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도구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이걸 들고 식당에 갑니다. 네. 그러니까 탁자에 놓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계산을 하러 갈 때 이것도 들고 가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사장님이라면 좀 질문을 하겠죠. 그쵸.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 이거 이제 이 소화기처럼 생긴 저금통입니다. 그 사장님 소화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저기 있죠. 저거 잘 작동이 돼요? 모르겠는데요. 불이 크게 나면 뭘 찾으세요? 소화기를 찾죠. 보험 있으시죠? 여러 개 있죠. 내용 아세요? 잘 몰라요. 크게 아프면 뭘 찾으세요? 보험증권 찾죠. 그래서 제가 이거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작동되는지 모릅니다. 불이 나면 소화기를 가장 먼저 찾습니다. 건물의 크기, 층수에 따라 소화기의 크기 개수가 달라져야 합니다. 보험도 똑같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보험 얘기를 어떻게 꺼내지? 이게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고객은 우리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는 게 영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저를 떠올리려고 그러면 중간에 소화기가 딱 떠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의 리스크에 불을 꺼주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 재정안정 컨설팅을 어떻게 해줘요? 건물의 크기와 충수에 따라 그거에 맞게끔 해주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밥 먹으러 갈 때 신기한 거는요. 길에 이걸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많이 돌아다니면 꼭 물어요. 네.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네. 그 사람은
자기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가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자요. 아, 예. 그럼 내가 누구한테 보험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누구? 프로스펙팅에 대한 문제, 보험 그 설명에 대한 문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거 도구 없이 가가지고 소화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소방서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보험증권 있으세요? 네가 왜 내 보험증권 왜 관심을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 소화기 어디 있어? 저기 있는. 이제 이걸 가지고 물으면은 이게 물이 중간에 걸리면 안 돼.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이 소화기를 보고 소화기 저기 있어요. 잘 작동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불이 크게 나면 뭘 찾아요? 소화기를 찾죠. 보험 있으세요? 보험 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크게 아프면은 뭘 찾죠? 보험증권 찾죠. 그래서 보험이 소화기가 갔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평생 이것만 들고 다녀도 보험 영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끝이에요. 그쵸. 근데 실행을.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맨날 그 자리에.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강사들한테는 너무 고맙죠. 제가 7, 80명한테 강의를 했는데 7, 80명이 다 이걸 들고 다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영업에 성과를 내잖아요. 그럼 강사들은 굶어 죽어요. 네. 설문은 좋게 하고 싹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 다음에 또 강의를 하죠. 예. 예? 이게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가 고민인지 그리고 고민의 그 뿌리까지 완벽하게 해결해서 그냥 자동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게 그러고 고객한테 어떻게 각인이 되는지까지가 이 안에 다 들은 겁니다, 이게. 강렬하게 인식되도록 뭔가 하는 도구로 분명히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을 하다가 생명보험을 잘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절박하니까 이걸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100만 원짜리를 팔았다가 환수가 됐는데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시장을 돌아다니는 거죠. 정신없이. 뭘 이렇게 나눠주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쓰레기통에 넣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 그래서 이걸 들고 돌아다니라. 그럼 반드시 물을 거다. 이제 이걸 들고 나눠주니까 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발가락에 골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계약을 해야 되는데 발가락에 골절이 생겨가지고 그 기부수를 하면 영업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영업을 하려고 일부러 기부수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부수를 하는데 왜 하라는데 안 하냐고. 기부수하고 목발 짚고 이걸 들고 다니면 질문이 3배로 늘어날 거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3배로 실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검증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 안 하거든요. 근데 목발 짚고 이걸 들고 다니면 그 시장 사람들한테 얼마나 각인이 강력하게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도구입니다. 네. 역시 인간은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이렇게 우리가 물고기가 새를 잡는 건데 그 돌고래인가 범고래가 새 잡는 그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작은 고기를 이렇게 던져놨다가 이제 갈매기가 와서 먹을 걸 예상해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걸 딱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범고래도 그 도구를 쓰는 거예요, 미끼를.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잡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를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말로만 팔려고 그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는 보이는 거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상상으로 팔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크로스로 해야 이제 영업이 잘 되죠. 요게 멋집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만 제가 저기 이게 좀 조명을 받으니까 더워서 예. 제가 이 부채를 이렇게 부채를 이렇게 붙이면 요새 여름에도 부채를 안 붙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참 부채를 붙이면은 앞에 앉은 사람 정상이라고 묻잖아요, 그죠? 무슨 부채냐고. 그러면 고객님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채예요. 내가 무슨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프고 다치고 죽는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의 생활비, 교육자금, 주택자금 대출, 자녀 결혼자금, 배우자의 노후 이게 부채거든요. 부채. 그렇죠. 돈을 벌어서 이 부채를 다 해결하면 되는데 갑자기 사망을 하면은
기대치는 잔뜩 높여놓고 해결하고 가지니 않으니까 무책임하게 갔다고 욕을 먹어요. 아니, 자기도 열심히 살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이 부채를 해결해주는 부채 대체 플랜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여기 뒤에서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네. 답안지가 다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친구나 친척이나 키맨을 자꾸 찾아가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뭐 도와주다가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러거든요. 요번엔까지는 해주는데 다음에 하여간 보험의 보자만 꺼내면 입을 찢어 놓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아예 알았으니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은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보험 얘기를 하면 입이 찢어질 것 같아. 그래도 보험 얘기를 해야 돼. 이제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가서 그냥 부채만 붙이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보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네. 그럼 제 입이 찢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고객들한테 하면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객이 바로 하는 건 그래? 아니지. 너 설명 잘하네. 어디다 사인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고수시니까. 가끔은 있는데 그걸 기대하면 안 돼. 네. 그걸 그런 식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이거 팔잖아요. 네.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안 팔린다 그렇게. 네. 실제로 그거는 100건에 한두 건이지 그렇게 안 되고 뭐라 그러냐면 눈빛이 야 보험 팔라고 별짓을 다 하나 이렇게 돼요. 아, 예. 그러다가 다시 또 바뀌더라고요. 야 진짜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네. 저런 사람한테는 보험은 안 들어줘도 저런 사람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은 나쁜 상품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얘기 자체를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입이 찢어지고 뭐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속에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도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되고 고객이 계약을 잘 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도구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킨 바람을 봐야 돼요. 이 도구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거절을 많이 받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네. 그 속에서도 살아내려고 발바둥 치면서 이거를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이제 이 부채는 그 하로 동선이라고 여름의 하로, 겨울의 부채는 쓸모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여름의 하로는 젖은 옷을 말리는 데 쓰고 겨울의 부채는 불씨를 살리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고객 가족의 어떤 삶의 불씨를 살리고 또 어떤 영업하는 사람들의 그 세일즈의 불씨를 살리는 이제 그런 부채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12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뭐 이런 거 이제 요새는 이제 은퇴를 하도 많이 하니까 엔드잖아요, 엔드. 네, 엔드. 그래서 60세는 끝이 아니고 엔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다시. 환골 탈태. 뭐 그런 거를 그냥 설명을 하면은 기억을 못 해요. 근데 도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기억을 하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 공을 들여서 만든 거는 이제 이게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되게 이게 좋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대표님이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상상 어떤 순서로 그리세요? 솔직히 위에서부터 그리는 거 같아요. 그죠? 지붕부터 네. 그리는데 지붕부터 짓는 집은 없잖아요. 없죠. 사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보라고 그러면 대표님 집을 어떻게 해야지? 어쩔 수 없이 밑에부터 뭐 주춧돌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위로에 아, 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뭐. 주춧돌이 뭐가 주춧돌일까요? 주춧돌을 요걸로 해. 예. 예. 그래서 잘 안. 집을 아주 이게 네. 이제 이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집을 이렇게 이제 짓는데 사람들이 주춧돌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진 다음에 이 주춧돌을 한번 빼보시죠. 다 무너지겠죠. 이게. 예,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집을 그려보라고는 지붕부터 그리는데 집을 실제로 지어보라고 그러면은 이 집을 짓는 순서로 이걸 하거든요. 그리고 주춧돌 빼보라고 그러면 집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가 삶에서
이 주춧돌에 해당하는 게 생명보험이고 이게 이제 연금이고 이게 목적자금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잘해놔도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면 주춧돌 빼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과 청각과 촉각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렇게 기억이 된 거는 잊혀지질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생명보험이다라는 그렇죠.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 도구를 가지고 시각과 청각과 촉각으로 이제 어떤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걸 하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무와 이제 뭐 종이와 이런 이제 그 어떤 플라스틱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12가지를 만들어서 실제로는 이제 이게 이제 스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12명씩 양쪽에 앉아서 도구를 이렇게 놓고 이제 제가 시연을 하고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따라서 한번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또 보여주고 다시 실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크리크를 이동하면 사람과 도구가 바뀌어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한 3박 4일 동안. 이제 그렇게 익숙해져야 써먹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이걸 이제 하는 거죠. 이것도 너무 관심이 가는데 한번. 이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누군가가 이게 백내장 수술하는 걸 누가 영업을 하러 왔더라고요. 백내장.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서도 아니 당신도 좀 이런 도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눈 안구 역할을 해서 이게 이렇게 탁 돌렸더니 빛이 쫙 나요. 그죠? 이 수술을 하면 빛이 이렇게 나는 그런 걸 만들어서 하면은 같은 설명을 해도 기억에 오래 남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떤 그 이 세일즈만이 아니고 자녀한테 뭘 설명할 때에도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도구를 가지고 설명하고 또 어떤 그 상사한테 결제를 올릴 때도 뭔가 도구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건 되게 차별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 만드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이 공방이라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20대한테 종신보험을 설명을 하는데 20대들은 설명을 하면 절대 흡수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 안 죽는데요. 나 안 아픈데 안 죽어요. 안 죽는 사람한테 종신보험을 어떻게 팔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게 할 거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 30대를 만나면은 이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봤냐고 묻죠. 도깨비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보진 못했고 많이 유명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갑자기 사망을 하면 멋진 찻집에서 저승사자가 마주 앉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마주 앉는데 그때 권하는 차가 이 망각의 차입니다. 이 차를 드세요. 이 차를 드시면은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이 지워집니다. 근데 그 차를 권유받는 사람들이 바로 못 마셔요. 근데 왜 못 마시냐고 물으면은 이제 부모는 자식을 못 잊겠다고 그러고 자식은 부모를 못 잊겠다고 그러고 아주 가끔은 뭐 배우자를 못 잊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못 잊겠다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승사자가 다시 한번 묻죠. 갑자기 사망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망각의 차를 마시게 됐을 때 그러면은 잊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해줄 말이 있으면 내가 나한테 얘기하면 더 전해주겠다.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고 이렇게 고객들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20대한테 물었더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라 바로 얘기를 해요. 근데 잊을 수 없는 사람한테 마지막에 남겨주고 떠나고 싶은 말이 뭐야 했더니 이제 한참을 생각하더니 세 마디를 얘기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게 이제 답안지가 여기 있습니다. 망각의 차,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가. 그래서 이제 가족이니까 사랑하죠. 미안한 거는 지금까지 자기를 케어해준 게 너무 지금까지 케어해준 게 너무 고맙죠. 마지막으로 미안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안함 때문에 망각의 차를 못 마시고 미안함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서 돈을 벌면 부모님 용돈 드릴 거냐? 용돈 드린다. 그러면 돈을 모아서 여행이라도 한번 보내주고 싶냐? 그랬더니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1년 근무를 하다가 사고든 질병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떨 것 같냐고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제시하는 이 종신보험은 네가 죽으면 1억 나오는 거야. 근데 그 1억 원은 네가 드리려고 했다 못 드린 용돈이 되기도 하고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서 모으다 못 모은 적금이 되기도 해. 너 죽어서 나오는 이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면 눈물이 글썽이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신보험은 고객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네.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그렇죠.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런데 이거는 네가 일을 못할 때는 대신 납입을 해주기도 해. 그렇지. 그리고 50월 60세까지 가면은 그 쌓여 있는 거 가지고 연금 전환도 돼. 헉, 그렇게 좋아요? 왜 죽어서 받는 거로도 너무 좋은데 중간에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할 때는 대신 저축을 해준대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으면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어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설명을 하면 너무 좋은 상품인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너 나중에 들면은 이거 6, 7천을 내야 1억을 타는데 지금은 2, 3천밖에 안 돼. 그리고 너 아프고 일 못하면 대신 내줘. 그리고 나중에 50대, 60대까지 아무 일 없으면 쌓여있는 거 연금 전환해. 그럼 뭐라면 나 안 죽는데요? 나 안 아픈데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20대, 30대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거를 얘기하면 이건 많이 울어요. 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죠. 이런 상품이 다른 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비교해 이러거든요. 세일즈맨은요 비교할 수 없는 상품을 팔아야 살아남아요. 왜? 내가 권하는 상품은 그 안에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싸다고 같아 해도 안 깨지죠. 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깨고 싶어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어떻게 팔았는지를 알아야 깨죠. 그래서 이제 이 나사못의 숫자는 미안한 사람의 숫자고 나사못의 깊이는 미안함의 깊이죠. 그래서 이 안에 이 보험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죠. 철학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시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그 약장사 같습니다. 제가 우리 황선찬 작가님이 다르다고 제가 느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세일즈와 철학이 없이 무대포로 그냥 어쨌든 팔아달라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의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철학을 갖고 접근하시는 그걸 또 도구로 표현했다는 게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요건 또 어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는 게 두렵고 힘든 거는 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또 떠나는 게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삶이라는 게 왜 두렵고 힘드냐면 여기 이제 이 삶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 삶이라는 글자 위에 이 사자가 죽을 삽니다. 이렇게 그 죽을 사자가 삶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면 짓누르고 있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삶은 두렵거나 힘들지가 않아요. 그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스님도 해결을 해야 되고 목사님도 해결을 해야 되고 돈이 많은 사람도 해결해야 되고 없는 사람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잘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잘 죽어야지 잘 죽어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죽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요. 결국은 돈 얘기예요. 근데 죽을 때 돈을 갖다 주는 보험은 종신보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치매 간병 보험을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치매 간병 보험에 가장 완벽하게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종신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이 고객들도 나이 드신 분들 고객들도 되게 동의를 하고 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은 이 종신보험에 대한 자기 확신이 들어요. 이게 자기 확신이 들어야 나도 갖고 싶고 우리 부모님도 해드리고 싶고 또 고객한테도 자신 있게 어떤 것은 물러서지 않고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보통
요양원이나 이렇게 들어가 계시면은 자녀들이 잘 면회를 가요, 안 가요? 처음엔 가겠죠. 네. 근데 잘 안 갑니다. 네. 잘 안 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부모님이 간병비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을 남길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누가 해결하냐면요. 면회를 자주 온 사람이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종신보험이 3억 있잖아요. 그러면은 면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의료 체계에서는요. 그 5천만 원 이상을 못 씁니다. 그러면 3억 중에서 5천만 원을 쓰고 그러면 2억 5천이 남아요. 그럼 2억 5천을 누가 갚느냐? 면회를 자주 온 사람이 갚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의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면서 느낀 거는 종신보험이 없으면은 자녀들이 행방불명입니다. 근데 3천만 원이 있으면요 분기에 한 번 와요. 근데 종신보험이 1억 있으면은 매월 한 번 와요 면회를. 종신보험이 3억 있으면 매주 와요. 그리고 종신보험이 5억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교대로 상주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신보험은요 수익자가 그 병원에서 마음대로 바꿔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온 사람한테 자꾸 이게 바뀌니까 교대로 상주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이 되게 웃으면서도 공감을 해요. 근데 보통은 부모들이 이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천장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자식들이 면회 오면 오지 마라 그래요. 니네 바쁜데 왜 오냐고. 왜 그러냐면 그때는 보고 싶은 게 자녀하고 손자, 손녀예요. 그런데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나 때문에 돈도 못 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잘해줬음에도 그때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처절하죠. 너무 보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종신보험을 3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매주 와요. 매주 와가지고 케어를 받으니까 옆 침대나 이런 데서는 저런 효자 효녀가 없는 거예요. 보통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네. 그러고 내가 떠날 때 자식들한테 뭔가 하나 남겨주고 싶어요. 남겨주는 가장 좋아하고 가장 확실한 게 돈이에요. 그렇죠. 사망보험을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치매 간병보험에서 이것만큼 완벽한 보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내가 자기 설득이 되고 또 고객들이 공감이 되면은 그 지금 뭐 이제 뭐 종신보험의 시대는 갔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이거는 그 안 팔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만 팔면은 그렇죠. 그 이게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뭐 고객과 인린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죠. 야, 예. 아니 뭐 진짜 듣고 보니까 너무나 재밌어서 거의 뭐 다 듣고 싶은. 우산도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이게. 우산. 우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입원 수술 뭐 건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앙이 네. 사망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망 보장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우산은 중앙이 구멍이 난 우산이에요. 네. 쓰나 마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망보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폭풍우가 칠 때 이 우산이 이제, 그 폭풍우를 막아주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이게 이제 지팡이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다치고 불편해서 일을 못 해요. 일을 못 하면서 돈이 들어갈 정도가 되면은 이제 50% 장애 상태거든요. 네. 그때 납입 면제가 돼서 대신 저축을 해야지. 네. 대신 납입을 하니까. 근데 그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가 병원에서 아무 일도 못 하는데 대신 저축을 해준다는 게 엄청난 위안이래요, 그게. 그렇죠. 그게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살아서 50대, 60대가 돼서 이제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걸 다시 펴서 그때는 이게 양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은 우산, 지팡이, 양산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걸 가지고 이제 도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다 되는. 너무 기발하셔서 이 놀이동산 입장권은 뭔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놀이동산을 가면 이제 빅3, 빅5 자유이용권이 있잖아요. 네. 대표님은 어떤 걸 사세요? 저는 아이가 이제 어려서 아직 그래가지고 그냥 자유이용권, 아니 전체 뭐 1년 이용권? 그렇죠. 예. 보통 자유이용권을 사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내가
빅5를 다 탔는데 시간이 남아. 너무 아깝잖아요. 예, 뭐 예.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가는데. 그러니까 다 자유이용권을 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빅3는 뭐냐면은 암 내 심장입니다. 빅5는 암 내 심장 치매 간병입니다. 예, 예. 그리고 자유이용권은 원인과 이유에 관계없이 평생 도로 보장해주는 홀라이프 인슈런스. 이게 예, 종신보험이다. 그렇죠. 치매 간병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그 놀이동산 입장권을 가지고 종신보험을 설명해 직관적이네요, 너무나. 예? 예, 예. 아, 기발한. 이게 무조건 그 다들 이렇게 죽음을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그런. 그렇죠. 거네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종신보험을 이야기를 했더니 예. 아프고 다치고 죽는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한 30분 설명은 확 일어서서 나가더라고요. 왜 보험을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냐고. 꿈에 나올까 무섭다고.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을 그렇게 무섭게 겁을 주면서 공포 마케팅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재미있어요. 따뜻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구는 이제 목표가 제신감이 재미있어야 된다. 예, 예. 그 다음에 신기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감동을 줘야 된다. 이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듣다 보니까 좀 정말 어쩔 수 없이 다 듣고 싶은 그 욕심이 막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세이클로버를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이클로버를 행운이라고 그러고. 근데 보통 이제 네이클로버를 찾으려고 이제 세이클로버를 이제 짓밟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이클로버가 행운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이 이제 이렇게 로또를 사잖아요, 보통. 네. 이제 로또를 사는데 이제 좋은 꿈은 산단 말이에요. 행운을 잡으려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로또를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 와이프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고객이나 다 로또란 얘기죠. 네. 근데 왜 로또로 생각을 하지 않냐면은 보통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30년 일을 한다. 그럼 한 10억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로또 1등 당첨금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눠서 가져오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합치면은 1등 당첨금인데. 그런데 누구나가 다 로또인데 내가 15억을 탈주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사실 30년 일을 할 줄 아는데 10년 있다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10억의 로또 당첨금이 날아가잖아요. 네. 그 날아가는 로또 당첨금을 지켜주는 보험이 바로 종신보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세이클로바가 이제 보통 행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클로바는 행운이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첨금을 확보하고 있는 다 로또인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고객들을 만나러 갈 때 이걸 설명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로또를 내가 10명을 만난다. 그러면 로또가 한 장에 1,000원이거든요. 네. 그 10,000원이거든요. 그럼 로또 당첨이 잘 되는 데 가서 사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고는 여기다 넣어서 고객한테 이건 이제 나눠주면서 내가 잘 되는 데서 이거 산 거다. 꼭 월요일 날 줘야 돼요. 그래 토요일까지 기다리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객한테 소개를 받고 싶으면은 이제 오후에 내가 이걸 다 나눠주고 3장이 남았는데 이 로또가 잘 되는 데서 산 로또를 나눠줄 사람을 나한테 소개를 해달라. 그러면은 소개를 해줘요. 예. 우선 한 장은 자기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영업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근데 뭔가 따뜻하면서 그게 이제 마음에 남는 이제 그런 이렇게 도구죠. 2개네요. 이게 네, 똑같은 그래서 거 이제 이건 이제 하나 마음에 드는 고객한테 이렇게 나눠주라고. 예. 여분으로 네, 그래서 로또.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와이프를 제가 로또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하도 맞는 게 없어가지고 뭐 그런 로또도 되지만 뭐 맞는 게 없어 로또예요. 예. 그래도 뭐 잘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뚜러뻥. 뭐가 뚜러뻥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이런 뚜러뻥 하나씩 있냐고 그러면 다 있다고 합니다.
그 왜 가지고 있냐고 그러면은 험한 일 안 당하려고 하겠다고 그래요. 험한 일.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했어요. 한 6, 7명이 와서 잘 먹고 이제 갈 때쯤 누구 하나 가서 일을 봤는데 막혔어요. 또 뚜러뻥만 있으면 간단히 해결이 됐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늦어서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초대를 한 사람이나 초대받아 온 사람이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영원히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험한 일을 안 당하려고 이 뚜러뻥을 준비를 하죠. 그렇죠. 근데 화장실에서의 이런 뚜러뻥은 당연하게 준비를 하는데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 진짜 갑자기 사망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어떤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거나 부모가 어떻게 보면 아파가지고 병원비나 이런 것 때문에 자식이 어렵게 말하면 집을 팔아야 되거나 이거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진짜 인생의 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험한 일을 막아주는 삶의 뚜러뻥 그 보험을 왜 당신은 준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걸 주냐고 그러면 더러워서 싫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안마할 때도 쓰고 또 유리 들어 올릴 때도 쓰고 또 유리 이제 문 손잡이가 망가지면 그걸 이렇게 손잡이 대용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휴대폰 거치대로도 쓰고 이렇게 다양한데 이걸 안 가지냐고 그러면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집에서는 식탁에 올려놓고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으면 누가 이제 지나가다 그게 뭐냐고 그러면 우리 애 아버지가 이거 종신보험을 이 뚜러뻥을 가지고 이제 험한 일 뭐 화장실에서 험한 일은 뚜러뻥이 하는데 삶의 험한 일이 보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설명한 걸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가 이제 이거 보험이 어려워서 내가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고 싶냐? 근데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신이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100%. 근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당신은 절대 그만두는 게 불가능하다. 그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 300개를 사가지고 내가 얘기한 대로 300명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만두라고. 근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영업이 잘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보호죠. 그래서 따라만 하면은 절대 실패가 불가능해요. 따라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 전문직들 우리 대표님도 이렇게 거의 전문직이신데 보통 이제 이렇게 본인도 노력하고 가족들도 도와줘서 이렇게 몸값을 올리잖아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몸값을 올렸는데 아무 안전장치를 안 하면은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안전장치가 되면 이게 다 걸리죠. 이게 무슨 마술이 걸렸는지 이게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의사분인데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왜 계약을 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책상에 탁 떨어질 때 자기 삶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가슴을 탁 건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안전장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걸려요. 이게 이제 걸리는 원리가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서 걸리거든요. 그럼 돌게끔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를 구부리잖아요. 구부린 상태 이걸 놓으면 이게 탁 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놓으면 떨어지는데 나한테 수입의 10%를 주면은 이 안전장치를 해서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보통 이제 자기 몸값에서 바닥으로 가거든요. 왜? 이 전문가나 돈이 많은 사람은 치료도 엄청나게 받을 거 다 받아요. 그러고 나면은 빚만 남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몸값을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종신보험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하고
이렇게 이제 목걸이도 하나 걸어주고 그러면 되게 아,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고 나면은 이게 되게 재미있으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가족한테도 가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보험을 계속 얘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겠죠. 우리가 이야기한 거를 오래 기억하고 옆으로 계속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 10명을 만나는 것보다 1명을 만났는데 1명이 계속 전파를 한다고 그러면은 네. 그게 효율성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 너무 재밌어요. 뭐 이거 보시는 분도 아마 재밌으실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이게 딱 진짜 만져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까 똑같은 건가요? 좀 작은 버전으로? 네, 작은 겁니다. 작은 귀엽게. 버전으로. 이건 이제 물총이고 그건 이제 소화기. 뭐.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이걸로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리즈 환기는 사실 만드시려고 하시면 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 또 생각도 들어요. 근데 충분했으니까 그렇죠. 안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구 상자를 제가 이제 한 그 120개 정도를 팔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도구를 산 사람들을 그 제가 이제 그냥 팔기만 하고 교육을 안 시키면 계속 저한테 나중에 욕을 해요. 이게 쓸모도 없는 걸 팔았다고. 네. 그래서 쓸 수 있게 하는데 이 도구 상자를 살 때 예를 들어서 이게 30만 원인데 비싼데요? 이런 사람한테는 팔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럼 서로한테 욕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걸 사서 한 번만 써야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10번을 쓰면 3만 원을 내려가요. 100번을 쓰면 3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를 따지는 사람은 그렇죠. 이거를 내가 몇 번을 쓸까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가격을 따지는 사람은 모셔두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팔면은 욕을 먹죠. 두고두고. 이 책 한 권이 더 있었었나요? 예,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몰랐었습니다. 이거 이제 그 화법책이고 화법책이 요거는 그 이제 좀 이 책이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려고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모든 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천을 안 하거나 또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사실은 이게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 그리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거 파도 너머에 파도를 이렇게 바람을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잘 쓰고 또 이거를 활용해서 또 자기가 응용해서 도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죠. 예. 이 몇 년째 되신 거예요? 만드신?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너무 고맙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업의 장애인인데 네. 그때 이제 사람 만나기 힘들고 그럴 때 제가 또 시간이 있어서 고민하면서 이제 이걸 완성을 했죠. 12가지. 예. 진짜 그 보험을 이렇게 팔려고 노력하시다가 거의 득도하신 것 같은데. 약장사 같죠, 뭐 이거. 아닙니다. 약장사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약간 잘못 얘기하는 걸 거고, 이게 정말 잘 파는 분으로서 하시는 거는 배울 생각을 해야죠. 정상적인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세일즈맨들은 그럼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하냐. 근데 네. 이거 들고 가면 큰일 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그냥 오는 것도 고객이 두려워하는데 무슨 핵폭탄 가방을 들고 오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그렇죠. 그 고객은 이거 우산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이거 되겠다. 부채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송화기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집중해서 해야지 여러 개를 갖다 놓고 하는 거는 어느 때 쓰냐 하면은 이제 자기 키맨한테요. 키맨한테 내가 이걸 배우고 내가 이렇게 이걸 써먹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키맨이 야 진짜 노력하네. 딴 설계사하고는 다르네. 야 이런 사람을 오래 할 거야. 이런 사람한테 소개를 해줘야 돼.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제 이런 용도로 쓰지. 이걸 막 들고 다니면은 고객이 다 없어지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객이라도 하루는 어떤 도구 들고 가서 충분히 감동 주고 다음에 만났을 때 또 다른 도구로 주면 그렇죠. 되잖아요. 예. 진짜 기발해서 정말 그래서 뭐 그 보험만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보험이 그
어떤 그 삶이더라고요. 특히 네. 생명보험은 삶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을 쓴 거에서도 그 남국으로 간 세일즈맨 네. 그게 이제 종신보험의 좀 바이블인데 그거는 그 64세 이제 우리 이제 동료의 어머니가 네. 교정 전문가예요. 네. 이제 공직에 있으면 교정을 오래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원고를 이제 교정을 하면서 3번 정독을 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그 원고를 찾아러 온 아들한테 첫 마디가 64세 보험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나도 종신보험 들 수 있냐? 이걸 물었고요. 두 번째는 너 종신보험 얼마 있냐? 그리고 형은 종신보험 있냐? 그리고 TV를 고치러 온 사람한테 종신보험을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그렇게 써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팔책이구나. 그리고 대학생이 그걸 누가 읽더니 이건 보험책인데 보험책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되게 좀 그 잘 팔리겠구나. 네. 그래서 사실 한 4쇄까지 팔렸는데 네. 그 다음엔 잘 안 팔려요. 근데 이 레시피 100은 계속 팔려요. 그래서 이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선 신발 신으면서 빨리 바쁘니까 결과를 낼 수 있는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책이 이제 뭐 공식 숫자 이런 게 들어가야지 그냥 뭐 이렇게 그 쉽을 올리고 이런 거는 네. 참 저 이렇게 그걸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약간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요. 보통 각 회사 챔피언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계속 판매를 해서 예. 매번 남들 경악할 만한 어떤 그 숫자 금액으로 예. 증명을 하는데 예. 제 느낌에는 약간 작가님은 좀 도통한 분이신 것 같아서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신 적도 있겠지만 적당선에서 어떤 적당선이라는 게 적은 성과가 아니라 남다른 성과를 내시겠지만 어느 선에서 삶의 여유를 즐기시는 분 같아요, 느낌에. 왜냐면 북극 남극 갔다 오시고 이런 거 보면 챔피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솔직히 내 말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그런 모습도 참 전 좋게 보이는데요. 어떤 이 밸런스를 좀 이렇게 원래 중시하시는 건지 어떻게. 그렇죠. 저희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영업에만 신경 쓰면 정말 대단한, 충분히 챔피언도 할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고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강의하는 게 너무 좋아. 강의가 더 좋으시죠. 너무 재미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영업을 놓지 않는 이유는 현장을 떠난 강의는 생명력을 잃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게 선순환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계속 화법을 요새 이제 화법을 이렇게 이제 반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반복을 시켜야지 문화 강좌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한 거를 제가 영업에 가서 써먹고 그래서 실적이 난 그 사례를 가지고 다시 강의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업도 되고 또 책도 팔리고 강의도 팔리고 그러면서 그게 균형을 이루니까 근데 저는 사실 목표가 90세까지 하는 거거든요, 영업을. 90세까지 즐겁게 취미처럼. 근데 일을 어떻게 90세까지 해요? 근데 취미처럼 생각이 되면 90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에서는 제가 그 90세까지 하는 게 사실 가능하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노후 준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노후 준비가 사실 거추장스러워요. 그거 자체가 장애 요인이에요. 롱런을 하는 데는. 왜 그러냐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자꾸 그거에 기대거든요. 근데 저는 90세까지 하면서 어차피 길에서 쓰러져 죽는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 그러고 갑자기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니까 사실은 노후 자금이 필요가 없죠. 제가 계속 경제 활동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60이 넘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게 자연적으로 갖추어지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에 있으면은 하지 못하는 거를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만족스럽고 한 10년 지났을 때도
은행에서 10억을 준다 그러든 난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네. 그 우리 또래들은 사실은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터져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하면 20, 30대도 그 귀를 쫑긋하게 듣고 아니 또 강의로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주고 또 어떤 보상까지 해주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강의나 세일즈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계속 비워야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계속 실려요. 예.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짐을 내리지 않고는 배는 침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뭐를 버린다는 게요. 그 이제 뚜껑을 닫아놓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뚜껑을 열어놔서 난 오픈 마인드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갔다 튀어나와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반은 버리고 반은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반을 비우고 반을 채우고 안 돼요. 우리가 술을 조금만 먹을 게 안 되거든요. 술을 끊을 게 이건 돼도.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단지의 밑을 빼야 돼. 단지의 밑을 빼야 돼. 그죠?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야 돼요. 그게 달마의 놀자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밑 빠진 독의 물은요, 위에서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채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밑 빠진 독을 흐르는 물에 집어 던지면 밑에서부터 차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비워야 이 강사 시장에서 살아남아요. 예적을 해가 종신보험을 팔았는데 깨는 강의 해야 돼요. 그거 못 해요. 그건 벌써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비운 사람은 그거에 개의치 않죠. 해줄게요. 예.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다 비워야지. 그리고 우리가 백투더 베이직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제 백투더 베이직은 제자리로 오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내가 고생해서 지금 쌓은 게 얼마인데 이걸 써먹어야지. 그래 일로 가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일로 못 가잖아요. 왜? 중간쯤 가서 멈추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버리고 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90세까지 강의도 하고 영업을 하려면은 계속 그 밑을 빼는 밑을 빼는. 뭐 하나 뭐 남김 없이 다 어떻게 버릴 것이냐 이제 그게 좀 숙제죠. 네. 그 뭐 밑을 빼시면서 그걸 또 제대로 더 이상으로 뭔가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도 보험 쪽에 관련해서 삼성생명하고 이렇게 대단하죠. 작년부터 이제 4월 달부터 딥한 이제 관계가 맺어져서 많은 제도를 보냈는데 좀 그러고 있고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보험뿐만 아니라 영업하는 사람들이 철학이 없음을 항상 저는 안타깝게 여겼었어요. 근데 오늘 황세찬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철학이 있게 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껴서 일단 대단하시다라는 생각과 함께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한 가지 개인적인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철학자가 되신 것 같은데 보험만으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뭐 평상시에 독서든 이런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들보다 많으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독서는 그렇게 우리 뭐 대표님에 비하면 세바레피인데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는 결국은 그 책을 6권 쓰면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책을 쓰시면서. 그 책을 쓰면서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기를 뭐 쓸 때는 처음에는 이제 있던 과거를 정리하지만 일기를 쓰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1년을 살면 진짜 그 흡수력이 그 10배가 늘어납니다. 모든 게 소재로 들어오거든요. 스쳐 지나갈 것들이. 그러면서 제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계속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강의에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영감 같아요. 그거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 다 완성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쓰는 거를 좀 많이 이렇게 권하죠. 그걸 팔아서 돈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참 이 공부톡 인생톡을 제가 이제 이렇게 쓰면서 그거 2달 만에 썼거든요. 근데 그때 하여간 거의 1달 만에 원고를 다 정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제 인생에 관한 32가지의 제가 질문지를 만들고 답은 이제 대충 쓴 다음에 제가 청담동에 예식장을 빌려서 이제 한가할 때 그 카메라 감독 2하고 PD하고 아나운서를 하나 고용을 해서 이제 8시간을 찍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짜내려고 그러잖아요. 안 나와요. 근데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 갖다 놓잖아요. 진짜 솔솔 나와요. 8시간을 딱 촬영을 해서 이게 원고가 다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속기 학원 이제 학원 다니는 사람한테 워딩을 그때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은 그 나머지를 채우는 건 쉽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짜내 가지고 하려니까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동영상은 이제 중요한 동영상은 64개를 QR코드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읽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책을 그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앉아가지고 짜내지 말고 그냥 질문지를 만들고 이제 아나운서들이 질문을 참 잘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진짜 그런 부분이 고마워요. 근데 그런 사람 전문가한테 질문하라고 그러고 계속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쉽게 쓰죠. 그렇네요. 한 가지 또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책이 저를 성장시키는 항상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대표님의 이제 무의식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 그거가 제가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봐주셨군요.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 강의 짧은 강의 들었는데 되게 임팩트가 있고 공감이 너무 되더라고요. 저래서 명강사시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뭐 우선 황선찬 작가님 너무나 이렇게 제가 여기 책을 보면서 꼭 뵙고 싶어서 사심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정말 좋은 말씀들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한테 뭐 꼭 보험이 아니어도 어떤 도움이 되실 만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나귀 얘기했는데요. 이제 나귀가 쓸모가 없으니까 구덩이를 파고 묻으려고 이제 흙덩이를 이제 던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묻힐만 했는데 등이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흙덩이가 떨어지는 거를 흔들어서 밟고 올라서고 밟고 올라서고. 근데 저도 이제 24년 차 오지만 뭐 큰 흙덩이가 떨어진 적도 있지만 계속 흙덩이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뭐가 이제 지금보다 좋아지고 안정되면 열심히 할 거야. 흙덩어리가 안 떨어지면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아요. 흙덩어리는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흙덩어리가 떨어져도 나는 흔들어서 밟고 올라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흙덩이가 크면 클수록 나는 더 높이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흙덩이를 이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선 그 자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생명보험 요새 이제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하게 파시는데 저는 뭐 생명보험만 팔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하는 대로 하는데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이 생명보험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네. 내가 그냥 그거를 나는 그거 뭐 안 팔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러면은 정말 중요한 기회를 이제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네. 그럴 필요할 때 유튜브를 한번 보고 뭐 팔든지 아니면 책을 그냥 사놨다가 네. 찾아보고 가서 뭐 이렇게 팔든지 하면 되거든요. 네. 지금 하던 대로 하는데 이 종신보험에 관해서도 좀 마음을 열어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아까 너무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이 이걸 잘 깊게 이해만 하신다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향성에서도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